요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안녕하세요. 김미화 세무사의 텍스라이프입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 컨설팅 업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슬기로운 텍스라이프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텍스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텍스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김미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제 또래가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텍스라이프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인가요? 네, 요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신고된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연자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하였는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토대로 성실성을 분석해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신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부동산 매입과 같이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세무조사는 왜 나오나요? 네,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매입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가요? 최근에 젊은 층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세무조사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모에게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에게 거액의 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차입한 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러나 자녀는 소득이 미미하고 상환 계약을 장기로 이자 지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받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재원도 또한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부모님들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체크하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소득 출처,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부모님의 신고 소득은 적은데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해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사업소득 누락 혐의로 이어져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소득세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례는 차용을 가장한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증여하거나 부모님이 빌려주면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다 보니 친인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차용하는 방법을 써서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우회 증여임이 밝혀지면 증여세 몇 억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고액의 전세 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 자금에 대한 조사 시에 부모님께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자를 지급한 것도 없고 또 차용증조차도 없고 원금을 갚을 의사도 또 능력도 없기 때문에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위 사례를 종합해 보면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또는 편법으로 전세 자금을 증여하거나 부모님의 사업 소득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 적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텍스라이프에서는 사연자의 소득 출처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입 자금에 대한 PCI 보고서를 작성해 드렸으며 사연자는 텍스라이프와 논의하면서 분양을 받으셨고 대출과 소득 출처 그리고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PCI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추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매입 관련 세무조사 이해가 되셨나요? 요즘은 급등한 아파트 가격 때문에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거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현금 증여를 하신다거나 고액의 전세 자금을 대주신다거나 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관련 질문은 댓글,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과 텍스라이프에 도움이 필요하신 컨설턴트 상담은 화면 상단의 카카오 채널로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컨설팅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